됐죠. 됐고. 라이브 지금 켜놨습니다. 지금 켜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켜는 거. 떴다 근데. 떴다. 근데 왜 여기 놔두지? 나한테는. 떴다. 또 들어갔는데.
54, 54. 안녕하세요. 예. 어릴 적에는 꿈이 많았죠.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네. 작년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떨어져서 엄마 아빠한테 정말 죄송해요. 올해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교 먹도록 할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내가 꿈이 어디 있어? 자식들 건강하게 잘 사는 것보다 하면 되지.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는
극악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못 볼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저는 희진이랑 짝을 내어서 추억을 지우고 싶어요. 희진아, 우리 꼭 짝되자. 제 꿈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춤을 추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집값 걱정에 주식 걱정이 너무 많이 나는 건데 그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걱정하지 마 아주 헛된 꿈은 복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야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창 앞에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극악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못 볼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또 3단계로 가는 바람에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예, 그런 가운데 비대면으로 워린 버핏보다 빠른 우리 아이 투자 교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서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시가 됐으니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가 됐으니까. 예, 제가 시간 되시는 분 나중에 요 강의 끝난 후에 네이버에 보시면 그 희망찬 지점 5초 시대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두 가지 그 희망찬 지점 5초 시대 금융 문제에 대한 대안 1부, 2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 해도 한 1시간이 넘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5초 시대에는 초고령화, 초저출산, 초저성장, 초저금리, 초고과세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왔죠. 7, 14, 20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5명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60세가 넘어가는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화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따져보면 60세가 90세를 부양하는 노노 부양, 예, 그리고 또 그래도 의료 실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계속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비용이 올라가죠. 그런 부분들은 수입이 끊어진 이후로는 납입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또 60세, 65세 돼서는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초저출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1인당 인구 생산성이 2.34명 정도 갔다가 지금 0.98로 2명이 1명도 제대로 안 낳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현존하는 요번에 이제 수능도 보고 했는데 58만 명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학교가 50만이에요. 50만.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대학을 갑니까? 그렇지 않죠. 학교가 남아난다는 얘기입니다. 20년 후가 되면 아마 학교의 50%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성장 돈을 빌려줘도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도 사업을 해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 안 되는 거죠. 그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초저금리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금만 넣어도 제가 99년도에 첫 취업을 해서 적금을 넣은 게 10% 확정금리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10% 확정금리 아예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금리는 0.5입니다. 0.5. 근데 0.5가 일시금 1년 예금을 넣었을 때가 0.5지 실제로는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대부분의 90%가 월납 저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밖에 적혀있는 무슨 예금금리 2%다. 그럼 실제로 2 나누기 2 하면 1이 나옵니다. 근데 0.5면 0.25가 나오죠. 내 원금에 내가 적금 넣는 30만 원이 2배 되려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30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이유가 주식은 필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초저금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초고과세는 앞에 있는 초고령화, 초저출산, 초저성장, 초저금리 이 4초 때문에 실제로 초고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예.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내년부터는 육아 보육 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10만 원에 올라가죠. 그거 다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사실 키우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19까지 겹쳤어요. 예. 3월달에 시작해서 끝날 줄 알았던 그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금융 문제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와 사회는 같이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쓰는 물건이라든지 자주 보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접목을 시켜서 애가 투자나 이런 경제에 대한 관념들을 어릴 때부터 축적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을 잘 받고 있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금융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핵심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We asked children in our program,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Since I was small child, I've been interested in engineering. Anh là thi doctor tất là xong rồi đi bà đang quen là doktor sang khá đi bà này cứu số
Gusto ko maging pulis din kung matapos ko ng course ng criminology. When I grow up, I wish I would be an August because to all people to hear news from all over the world. Yo soñé ser de grande maestra en la iglesia y soñé ser azafata. La primera vez que vuele desearía ir a Estados Unidos. เจ้าหน้าที่ดูแลคอมพิวเตอร์ Una dibujante. Kung ganahan may kabulig ako ay mag-pilot. Ganahan ko nga to sa Korea kay akong bisitahan na ako sponsor. Cuando terminé la universidad, quiero ser arquitecta y ayudar a mi mamá y hacerle la casa que ella tanto quiere y sueña con eso, para tener sus cosas y yo se la voy a regalar. 네, 방금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애들의 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도 30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예, 개발도상국으로서 따지고 보면 그 1961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현재 60년 동안 그래도 운이 좋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항상 사람도 키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크지 않지만 이게 성장과 정체와 침체 이렇게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겪어 나갈 수 있으려면 그러면 가슴 속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꿈입니다. 꿈. 예. 이 손잡고 아이하고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벤틀리가 지나간다. 근데 저 사기꾼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여유부터 생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 내 꿈이 탁구공만 하다. 그러면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구에 빠지겠죠. 예. 근데 내 꿈이 진짜 에드블런만 해요. 하수구에 빠질까요? 아무리 밀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 사야에 굴곡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왕이면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꿈이 깨져도 조각은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가질 꿈이라면 크게 가지고 한번 대차게 도전해보라는 말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우리 전부 다 그 외국인들인데 동양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누굴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누구냐?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어린 시절 고교 시절에 그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17살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꿈을 꿨습니다. 내 가슴 속에 씨앗을 보통 씨앗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케네디 대통령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꿈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간 거죠. 졸업 후에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주미대사관에도 발령 났고요. 그리고 인도 뉴델리의 총영상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에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 지구의 그 평화를 지키는 사무총장이죠. 예, 따지고 보면 세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꿈은 그리면 그릴수록 닮아간다는 거고, 그리고 또 변치 않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 꿈을 이루기엔 아직 어렵죠. 근데 꾸기에는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꿈을 그리면 닮아간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예,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들은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싶을 겁니다. 뭐 때문에? 왜? 장난감 사고 놀고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은 일단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뭐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 일과 제외된 또 한 가지 일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그게 뭐겠습니까? 더운데 진짜 삽 들고 나가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테크의 기본 상식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딱 4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친위법칙은 네이버에도 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만 현재 2% 금리로 따져서 원금의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1억, 2억 되는데 72 나누기 1을 하면 36년이 걸린다는 거고, 그리고 10% 우리는 뭡니까? 재테크를 한 이유는 먹는 거냐? 이 나누기의 이 부분을 올리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0.5% 금리를 적어도 4 또 6 정도만 안정적으로 올린다 그래도 이 시간 정도는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항상 모으는 일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10%를 납니다. 만약에 10만원을 조금 넣고 싶다, 20만원 넣고 싶다, 그러면 11만원, 22만원, 33만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10%의 이자를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내는 이자지만 원래 또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합쳐지면 7년 2개월 내가 30만원 저축했어요. 2021년 1월 1일자로 30만원 딱 저축을 넣었다. 그러면 7년 2개월 후면 딱 2021년이다. 2008년 1월 2일날 그때 딱 60만원이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다른 뭐 타에 대한 수익률, 이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모으는 거는 10%, 쓰는 거는 마이너스 10%. 예, 그렇게 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행복자산, 5대 자산이라고 있거든요. 예, 평범한 삶의 비용.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윤곽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취직 후, 결혼 대부분 다 1억 넘게 필요하고요. 주택 구입 지금 여기 갈로차가 8억이라고 전화했는데 이 수성구 어디 가도 8억 넘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3억 정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 학자금 2억, 예, 그리고 2인 기준 자녀 결혼 1억, 은퇴 자금 한 3억 이렇게 해서 10억 정도 필요한데 10억을 반대로 모으려고 그러면 83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돼요. 언제 830만 원 10년 한번 저축 한번 해보겠습니까? 1년에 830만 원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돈을 모으려고 하면 무엇이든 하나라도 모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따지면 지금 우표 모으는 것들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어느 곳에 하나 필히 딱 꽂힌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착을 가지고 한번 모으는 것에 성공하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운동으로 따지면 몸에 식스팩을 만들어 보신 분들, 예. 뭐 하나를 그 정점까지 가 보신 분들은 무엇을 해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건 뭔가 하면 그냥 한번 이 강의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백지에 나의 예쁜 집을 그리고 나의 예쁜 차를 그리고 자녀 둘이가 뛰어노는 집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딱 그려놓고 여기에 이 아파트는 수성구냐 아니면 뭐 어디냐, 동구냐 서구냐 아니면 뭐 서울에 어디냐 뭐 이런 거를 딱 그려놓고 그 아파트의 평균값을 정해요. 그리고 차는 내가 타고 싶은 차를 또 정해요. 그리고 애는 둘이다. 그러면 뭐 둘이면 하나든 얘 들어가는 교육비용 뒤에 나옵니다. 기본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딱 계산하면 안타깝게도 10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재테크를 정말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나의 미래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실제로는 낙상사고로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54%가 낙상사고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초등학교 때는 월 한 30만 원씩 정도 들어가고요. 중학교 정도 가면 한 43만 8천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정도 가면 그냥 한 5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자사고 내는 들어가면 기본 1000이 넘어갑니다. 1000이 뭡니까? 2000, 3000 넘어가죠. 예. 자, 그리고 걔가 커서 대학에 갑니다. 예. 인문사회과학대 평균 등록금이 595만 원. 예. 그리고 의학 953만 원. 예. 뭐 애가 저출산이라는 자체가 저성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애가 태어나서 27, 남자는 27, 여자는 24 정도까지 그냥 돈을 쓰는 것밖에 안 해요. 쓰는 것밖에. 그래서 애가 있다는 건 뭐냐? 소비 시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출산 100만 태어나다가 30만도 안 태어나요. 지금 70% 인구가 과거에 대구광역시가 인구가 245만입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3년이면 대구 광역시가 생겼어요. 100만씩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3년마다 대구 광역시 하나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왜? 옛날에 100만씩 태어났다가 지금 30만도 안 태어나니까. 예. 당연히 저성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뭘 만들어내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저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하나씩 가방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방집이 즐비했어요. 근데 요즘에 가방집, 신발집도 잘 안 보이죠. 예,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 또 거기서 결혼시킬 때 평균 비용이 남자 1억 5천, 여자 8,50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억 5천을 모은다는 건 3억의 반입니다. 3억의 반. 예, 100만 원씩 30년 저축하면 3억 6천 모아요. 3억 6천 모으지만 그 반입니다. 자, 이 1억 모으는데 83만 원씩 10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27살에서 37대에서 이거 더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으죠.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선제 투자와 선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언제부터? 부모의 이름으로 준비를 하지만 자식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결국엔 누구 돈이죠? 부모의 돈입니다. 네. 다시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은 내 자식의 물꼬를 잘 터주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돈의 원리 세 번째. 특히나 많은 직장인들이 어디 갔다가 회식할 때 보면 3층, 요즘 잘 안 보이지만 3층짜리 갈비집, 3층짜리 횟집 예전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저도 한번 불러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그 사람들은 하루에 순이익이 3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일이면 3천만 원을 법니다. 그 갈비집 사장님은. 그리고 한 달이면 9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2억은 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부러워하죠, 월급쟁이들이. 근데 마시멜로 재테크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복리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보면 1원이란 돈이 정말 무가치하죠. 통장에 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빼면 이 복리가 사라진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1원이란 돈을 직장생활, 내가 월급쟁이를 하면서 1원의 돈을 몇 개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인내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한 16개 정도까지는 뭐 1원짜리 뭐 아주 가볍죠. 16개까지는 주변에 좀 짤짤한 소리는 나지만 귀찮다. 대부분 여기 가기 전에 512개 가기 전에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 마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80%가 10일도 못 버티고 다 무너져요. 그리고 20%가 달려갑니다. 여기서 또 10%가 무너집니다. 정말 복리 1위, 2호 되고 4원 되고 8원 되고 하는 거는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뱀꼴인지 용꼴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땡기는데 언제쯤 나오냐? 내 인생의 오후 정말 저녁 시간대. 그 얘기는 뭐냐? 54 파레토의 법칙에 8대2가 있죠. 예. 롱테일의 법칙도 파레토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인생에 따라서 여기에 3자를 넣어요. 31세, 32세, 33세. 55세부터 큰 돈이 됩니다. 45세 때 내가 45세 먹었는데 돈이 별로 없어. 그 정상입니다. 정상. 다만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선 또 개발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큰 돈은 언제부터 되냐? 나머지 30일에 20%인 6일 동안 이때 돈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복리도 마찬가지고 투자 수익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인내심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에는 1원이 얼마 되냐? 5억 3천이 됩니다. 만약에 10원이었으면 53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복리의 마법 꾸준하게 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시시각각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에 있어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시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큰돌 자갈 모래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박스한 사람은 태어날 때 항상 자기만의 사과 박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크든 작든 어떤 사람은 라면 박스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알차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오늘 뭐 친구하고의 술 약속, 내일 누구하고 영화 보기,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어떤 일입니까? 시시한 일입니다. 한 번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인생의 큰 돈, 아까 행복의 5대 자산에 들어가는 노후 준비,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그 자녀 학자금, 기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는 것에 대한 자산 배분들, 그 큰 돈을 먼저 5개를 넣고, 그리고 그 뒤에 중간 자갈 같은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걸 넣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작지만 알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은 물통에 자갈과 모래를 뭐부터 넣어야 될지를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글로벌 슈퍼 리치로 만드는 우리 아이의 특별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은 11살에 주식 투자를 해서 5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어린 11살 때 팔았던 그 주식이 시간이 지나니 700%나 상승했어요. 그때 11살에 느낀 이 꼬마애가 뭐냐? 아, 투자의 핵심은 인내심이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예.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버핏은 한 50대에 1988년 코카콜라 지분 블랙먼데이가 있고 주가가 25% 하락했을 때 코카콜라의 지분 7%를 인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약 4조 달러로 만듭니다.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인내심이죠. 예. 그런데다가 버핏이 옛날에 꿈을 꿨습니다. 아, 나는 30살에 억만장자가 될 거야. 버핏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보다 2년 빠른 33살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시키고, 그리고 학원 가라 그러고, 또 중학교 가서 또 가외도 하고, 교육비를 많이 쓰죠. 예. 안 쓰면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하러 시키죠? 대학도 시키는 이유가,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기 좋은 곳에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결국에는 돈 잘 버는 아들, 성공한 아들, 돈 잘 벌면 성공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애한테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얘가 부자가 되는 시기가, 내 아들은 언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직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내 아들한테 이거를 해놓으면 얘는 저보다 10년, 20년이 빠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이유는 버핏 때문입니다. 예. 버핏이 11살이면 저는 단 1년이라도 빠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혹시나 11살보다 많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대부분이 안 하죠. 예. 재테크의 핵심 중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20살은 20만원, 30살은 50만원, 40살은 얼마? 150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50살은 500만원이 넘어가요. 550만원 정도. 이렇게 그 금액 20, 50, 150, 550, 그 나이 때 뭐가 제일 좋아요? 20대 20살에 20만원을 10% 확정금리로, 그런 거 없지만 수익만 10%만 쭉 40년간 났다. 이 사람 20만원으로 10억 만듭니다. 예. 뭐가 쉬울까요? 지금 20만원이 쉽죠. 그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재테크하기 너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아이와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제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했지만 태어나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영화 하나는 꼭 아들 손잡고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태어나고 이제 애가 6살인데 손잡고 처음 본 영화가 겨울왕국 2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겨울왕국 2 장난감도 사가지고 버튼 누르면 노래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그리고 또 틀면 디즈니 보고 있고. 네. 제가 그래서 디즈니 주식을 사가지고 애한테 선물해 줬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딱 보면 디즈니라고 있죠. 앞으로 디즈니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디즈니 거기 보면 오프라인 디즈니랜드 있죠. 예, 홍콩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초토화됐죠.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디즈니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집에서 틀면 디즈니예요. 예. 컨텐츠의 왕국입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히어로들을 다 모아놨어요. 마블도 인수하고 어벤져스도 나오고 그리고 또 헐크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날씨가 풀리고 또 오프라인 되면 이런 걸 봤던 것들 또 거기 가면 이게 걸어다니죠. 차를 이게 써가지고 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아이가 있다. 내 아이가 디즈니를 본다. 그럼 디즈니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지금 3, 4살 또 뭐 한두 살 짜리가 애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걸 보지 않고는 아마 애 유아기가 자체가 없을 겁니다. 예.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하는 거죠. 예. 저도 봤는데요. 애가 없어서 못 봤겠죠. 근데 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죠? 유튜브로 나옵니다. 유튜브는 나도 보고 애도 보고 은혜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아,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다.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정답은 들어가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피자, 치킨 안 시켜 먹는 아이가 없죠. 예. 그럼 어디다 주문하죠? 예. 쿠팡, 요기요, 아니 쿠팡 아니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이런 데다가 시키죠. 예. 그리고 결제는 어디다 하죠? 예. 다날, KG 이니시스, 그리고 또 NHN 사이버 결제 이런 데를 결제하죠. 예. 결제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알려주죠. 예. 그래서 이런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집에 오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시장이 잘 되겠지. 예. 그리고 시켜 먹으면서도 내 아이가 사놓은 그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카트라이드 한다고. 예. 그리고 또 메이플 스토리 한다고. 제 아들도 카트라이드 가이드 나는 가르쳐준 적이 없고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느새 내 핸드폰에 깔아놨어요. 예. 참 신기한 일이죠.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오는 걸 찾아갑니다. 예, 보시면 리니지는 좀 성인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 예. 저도 어릴 때 오락을 했지만 오락 안 하는 지구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안 하면 또 다른 무엇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역에서는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카톡이에요. 다 카톡이에요. 그리고 라이언, 예. 뿅뿅뿅뿅 날아다니죠. 제가 이번 달만 해도 아마 생일이 있어서 케이크를 한 5개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아, 뭐 커피 2개, 케이크 2개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케이크만 있는 것도 있고, 그 카카오 거기서 저한테 영업해가지고 그 케이크를 살까요? 영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생활 속에 영업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안 쓰고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뒤에서 주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너무너무 전 세계적인 이슈죠. 예, 주식하면 테슬라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1년 만에 6배, 600% 올랐어요. 예, 그리고도 또 올라간답니다. 예, 그리고 참 보십시오. 너무 예쁘고 멋지게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전기차 몇 대 보셨습니까? 예. 10대 중에 한 대도 잘 못 볼 거예요. 왜? 아직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됩니다. 예. 아직 지금 성장하려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한 5년까지는 스파트 있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20% 정도 됐을 때는 그때 아마 전기차계에서도 정리해고가 또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뻔히 아는 시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스트리밍의 대가, 예. 그리고 극장, 지금 뭐 극장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죠. 예. 정말 제가 원래 저도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보죠?
저는 넷플릭스도 가끔 보지만 웨이브 엄청 봅니다. 예, 웨이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냥 1, 2, 3, 4, 5, 6 편 연결해서 다 보죠. 예. 그래서 스트리밍 회사 중에 전 세계에 가는 1위가 넷플릭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아들하고 찍었는데 요즘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고 인화합니까? 인화 안 하죠. 예. 어디서 올리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페이스북에 연동돼서 페이스북 같이 올라가죠. 예. 지금 앨범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의 시대. 플랫폼의 시대에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예. 그래서 고객분들, 우리 아들도 나중에 쓰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 이미 쓰고 계실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이크로소프트. 예. 우리가 이런 문서나 보고서나 그리고 애들 거, 우리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커가던 아이 모습을 찍는 수십 년의 사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문서도 하지만 다음 넥스트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에 다 저장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들 다 어디로 저장될까요? 스토리지 저장될 거죠. 거기가 클라우드죠. 예. 자, 스타벅스. 예. 한번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미국의 뉴욕시보다 서울이 스타벅스가 더 많아요. 매장 284개고 뉴욕은 277개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결제된 횟수로 따지면 뭐냐? 피자, 마스터카드 아닙니다. 스타벅스 카드 엄청나게 횟수가 작고 많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 볼까요? 지금 월트 디즈니, 아까 얘기했죠. 디즈니를 보면서 디즈니 주가 상승을 보십시오. 예. 10년에 5배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브라보죠. 많이 성장한 거죠. 근데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웰스파고 10대 은행에서, 미국의 10대 은행 웰스파고가 디즈니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절하고, 그리고 여기서 낸 게 지금부터도 1500%, 예. 한 3배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12월 10일 예, 그렇게 뉴스가 발표났고요. 그리고 디즈니의 개봉 영화 80%를 동시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예. 그래서 디즈니가 방금 스트리밍이라는 얘기를 딱 하면 넷플릭스를 떠올려야 되겠죠. 둘이 경쟁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얘네들은 독점적인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죠. 역대 히어로들을 다 모았다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코로나가 있어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 아까 유튜브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7.8배가 올랐습니다. 예, 당연히 오르겠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뭐 때문에? 이유는 바로 이거죠. 10대가 월 평균 41시간을 봅니다. 유튜브 매니아들은 뉴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TV로 뉴스를 보는 시간 1시간도 채되기 어렵고요. 그쪽에 앉아 있을 시간도 별로 없지만 유튜브로는 한국경제TV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봅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들. 예, 40대 14시간이라는데 저는 이보다 훨씬 많이 보지만 40대는 바빠서 좀 덜 보겠죠. 50대도 많이 보고 20대 31시간을 봅니다. 예. 저 유튜브를 보면서 뭐라죠?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마존 2200% 예, 올랐는데 아마존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주부들은 행복합니다. 예. 그와 똑같은 회사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뭐죠? 쿠팡입니다. 쿠팡. 예. 그리고 이 아침에 문만 열면 와 있습니다. 쿠팡 아저씨가 새벽 배송, 로켓 배송으로 딱 갖다 놓는데 이 앞으로도 이 아마존이 넥스트 비즈니스로 뭘 하냐? 예. 바로 2017년에 아마존 하라고 그냥 전 세계 미국에 배달 없이는 안 되게끔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장 클라우드, 오프라인 매장 까지 만들었고 클라우드, 영화, 음악, 방송까지 다 가입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아마존 이꼴 우리나라로 어떤 회사? 그냥 저는
네이버를 추천합니다. 뭐 때문에? 예. 왜? 이 안에 쇼핑, 웹툰, 간편 결제, 클라우드 등 웬만한 영역에서 네이버가 치고 들어가고 있고 네이버 이꼴 또 카카오까지 보시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또 아까 NC소프트 10년 동안 190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요번에 그 야구 그 경기 시리즈에서 1등을 했죠. 그러면서 딱 깨드는데 트로피가 나와야 되는데 집행검이 나왔습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칼이 나왔죠. 그런데다가 우리 김택진 사장은 좋은 일 진짜 많이 합니다. 2020년 15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뭐 이게 사회적 기부인데 정말 저도 성공해서 한 150억 기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신작 발표 그리고 또 다시 2020년 재기를 꿈꾸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까 그 집행검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가족끼리 앉아 있어서 대화가 없는 이유 카카오라는 회사 때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년까지 연 70% 이상의 성장을 해온 회사 어디? 카카오입니다. 내가 밥 먹을 때도 카카오, 택시 탈 때도 카카오, 술 먹고 내려운전 할 때도 카카오. 카카오 천국이죠. 보시면 이베이 이 영업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카카오 이커머스의 영업이익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톡비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출액도 선물하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12월 달만 여기서 10만 넘겼었어요. 카카오 선물하기 엄청나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쓰게 돼 있죠. 너무 편리하니까. 자, 그리고 주가 상승도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부분물 매출 성장률 보면 톡비즈, 신사업, 뮤직, 비즈니스, 포털, 게임, 유료 콘텐츠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커져가고 있어요. 연평균 50%가 아니고 70%, 70%.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가 쓰는 거잖아요. 애가 쓰는 거에 여러분들도 투자해야죠. 그래서 카카오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테슬라 한번 보시면 지금 테슬라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JP 모건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뭐 3분의 1토막 반의 반토막 이상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가 아직까지 가는 이유는 다음 넥스트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택시까지. 그리고 한다면 한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한다면 한다. 왜? 로켓까지 쏘고 태양광까지 하고 얘를 통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핵심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JP모건 테슬라 85%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하는데 JP모건 엊그저께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주가 반토막 날 거다. 근데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의 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또 이거죠. 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에서 30년, 40년, 35년까지 내연기관 엔진이 돌아가는 차는 아예 판매 금지하겠다는 조합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기차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 현대기아차도 떠올라야